두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힌 김정은. 김정은이 지난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두 국가론이 아직 헌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이 발언은 두 국가론이 아직 북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국가론의 헌법화를 주장했던 전문가들은 이제는 두 국가론의 쐐기를 박았다고 표현한다. 이전처럼 헌법화가 되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언론들은 여전히 헌법화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다시 두 국가론에 대해 발언한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은의 계속되는 기만술과 더불어 이번에 드러낸 김정은의 유인책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정은의 의도. 김정은은 지난 연설에서 유독 국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비핵화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 국법, 곧 헌법에 명시되어서 절대로 비핵화를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는 자신에게 국법을 위배하라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이 최고법에 명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북한의 핵보유국이 헌법화된 사실을 매우 강조했다. 이것은 반대로 국법, 즉 헌법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은이 아직 두 국가론이 헌법화되지 않았다고 직접 밝힌 이유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두 국가론은 변할 수 있는 대남 전략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아래 발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입니다. 이것은 아직 국법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라는 발언도 국법과는 상관없는 현재 북한의 대남 전략이기에 이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변경 가능하다는 데서 대남 기만술, 대남 유인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아래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합니다. 이 발언도 번복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두 국가론 측면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지만 이 발언은 헌법화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통일 거부 발언, 영토 안정과 연결. 김정은의 아래 발언은 두 국가론과 국가핵무력 정책의 요소가 혼재된 내용이다. 철저히 이질화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실체의 통일이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한 김정은의 발언은 두 국가론이 아닌 국가핵무력 정책의 목표인 영토 안정 측면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두 국가론 측면에서 통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작년 10월의 김정은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7일 국방종합대를 방문했던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녀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기 위해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국방종합대학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난센스이지만 이 내용은 남조선 해방을 포함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지 전면 거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무력통일, 즉 영토 안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을 없는 셈치고 신경을 전혀 안 쓰겠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국가 핵무력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발언은 두 국가론이 아니라 헌법화된 국가 핵무력 정책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포착해야 한다. 두 국가론, 헌법화된 국가 핵무력 정책과 정면 충돌. 김정은은 지난 연설에서도 영토 안정을 언급하며 아래의 문장과 연결시켰다. 만약의 경우 초래될 치명적인 효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핵무력 정책의 핵심 요소인 남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염두한 발언이다. 김정은은 지난 연설에서도 이것을 제2의 사명이라고 칭했다. 억제력이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 국가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합니다. 이 발언에는 핵 선제 공격과 더불어 영토 안정이 다 내포된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국가론과 국가 핵무력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국가 핵무력 정책을 2023년 9월에 헌법화시켰다. 이틀 동안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한 것에 이어 광범위한 핵사용 조건과 자의적인 핵사용 의도를 헌법에 명시한 겁니다. 핵무력 정책은 김정은의 핵무기 지휘 통제권과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등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이 아닌 비핵공격 상황이나 실제 공격이 아닌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선제적인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국가 핵무력 정책과 상충되는 두 국가론을 북한이 헌법화시키는 것은 큰 난제일 것이다. 선대 정권부터 늘 주창했던 남조선 해방도 사실 무력 통일 통한 영토 안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국가론을 헌법화하는 데 있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기에 북한은 아직도 헌법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론이 헌법화되지 않은 것을 직접 밝힌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인가? 김정은은 북한 핵보유국의 헌법화를 강조하면서 반대로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화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남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그 이유를 교묘하게 흘렸다.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에 대단히 실망한다고 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북한을 상대하고 싶으면 이것들부터 없애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을 김정은이 한 날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냐고 하며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보다 더 파격적으로 화답을 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에는 B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방어용이라고 시사하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사회 앞에 비핵화 3단계론을 제시하며 핵 폐기 아닌 핵 중단을 제안했다. 신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날 G7 외교장관들은 다시금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사실적 핵보유 인정 제안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혀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인가? 김정은의 유인책에 휘말렸다고 평가한다. 당장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남북 간의 접촉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더더욱 이재명 정부를 뒤흔들 것이고 군사적 도발도 감행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미 굴종 외교를 선택한 이 정부가 꼼짝 못하고 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이미 헌법화된 국가 핵무력 정책의 핵심 요소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제 공격의 위험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핵 선제 공격을 선언했는데 북한 핵을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집착하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사고이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굴종이다. 김정은에게 요리당하기 딱 십상이다.